세포 건조를 재촉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 4가지. 1.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독을 일으킨다. 2.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3. 다이어트. 덜 먹는 것보다 배출에 신경 써라. 4. 피부 보습제는 세포 건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노화는 겉모습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은 몸속이 건조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생리와 관련된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겪게 된다.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알려진 치매 역시 뇌세포가 심하게 건조해져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몸의 노화 현상들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20살이어도 세포가 건조하면 위의 증상들을 겪게 되고, 나이 50이 넘어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노화 현상은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는 어떤 원리로 건조해지는 것일까? 첫 번째, 식생활에서 건조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 과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야기하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고치고 몸의 건조를 방지하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진다.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나이가 들면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의 물기도 말라간다. 또한 음식을 삼키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이런 현상은 몸의 세포가 건조해진 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화와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게 된다. 이는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지나친 냉난방으로 인해 우리 몸은 계속해서 건조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특히 가습기 없이는 겨울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느긋하게 몸을 당기는 대신에 후다닥 샤워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하고 냉증이 쉽게 생기는 것이다.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와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로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장애도 뇌세포가 건조해서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에 이르는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한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우리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난다. 갈증은 세포가 건조하다는 신호인 것이다. 온몸의 세포가 바짝 말라 있으면 노화가 심해진다. 평소에 자주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사람은 건조와 노화의 악순환에 빨리 벗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더욱이 몸이 비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몸을 더 차게 만든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난다.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이 생길 때 욕조에 들어가 충분히 몸을 덮이면 통증이 덜해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특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우울했던 기분까지 밝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비만이 되었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수독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목욕이나 운동으로 몸을 차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더라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수독도 세포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다. 여기서 수독이란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여서 정작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비 오는 날의 몸 상태로도 내 몸이 얼마나 노화됐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든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뇌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뇌의 건조, 즉 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요즘은 소리내서 글을 읽거나 간단한 계산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유행이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뇌의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뇌가 건조해서 위축된 상태에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뇌가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뇌세포의 건조를 막는 운동이 효과적이므로 습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워킹이나 스쿼트 등으로 근육을 움직이면 뇌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근육 운동은 뇌에서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의 혈류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와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수분은 양날의 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입으로 들어온 수분은 위나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흡수된다. 수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을 차게 하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면 몸이 젖거나 목욕 후에 몸에 묻은 물기를 잘 닦지 않으면 금세 몸이 차가워진다. 물은 이러한 성질 때문에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진다. 그로 인해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위에 그대로 고이게 된다. 조금만 움직여도 위 주변에서 출렁거리는 물소리가 나는 것이 그 증거다. 우리 몸속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은 수분과 체액을 원동력으로 하여 기능한다. 따라서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 조직, 장기의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섭취한 수분이 위장으로 순조롭게 들어가서 혈액과 함께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세포 사이에 고여서 부종을 일으킨다. 촉촉한 피부와 젊고 싱싱한 근육, 뼈, 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분은 세포 속의 수분이다.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체온을 유지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다.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력을 강화하거나 몸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체온의 40% 이상이 근육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걷기나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체온이 오르고 그로 인해 세포의 수분 흡수가 원활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근육 운동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게다가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면
근육 속의 혈관도 수축 확장되므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평소에 자주 웃는 사람이 생기가 있고 젊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웃으면 얼굴의 표정근이 활발하게 움직여 얼굴 전체의 근육과 피부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로 인해 얼굴의 온도도 높아진다.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또 있다. 혈관 속 수분을 세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몸과 세포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몸과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우리 몸의 신장에 있다. 신장은 수분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장의 기능을 촉진하면 결국 세포 속으로 신선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염분은 항상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예를 들어 설사나 구토를 하면 많은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럴 때 탈수를 막으려고 맹물을 마시면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난다. 설사나 구토로 잃은 수분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염분을 함유한 체액이기 때문이다. 이미 염분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맹물을 마시면 몸속의 염분 농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이를 막으려는 생리적인 반응으로 인해 우리 몸은 수분의 흡수를 거부한다. 그래서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자발적인 탈수라고 한다.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항상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포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의 물은 받아들이지만 염분이 부족한 물은 거부한다. 염분이 없는 맹물만 계속해서 마시면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세포가 젊으면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마시는 물이라면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 젊음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염분과 수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특히 염분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면 매실, 다시마차와 같은 식품으로는 항노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몸에서 정상적인 수분 조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혈관 속의 수분은 온몸을 이루는 60조의 세포로 운반된다. 세포로 운반된 수분은 세포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들며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필수 물질로 기능한다. 세포 속의 수분은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과 함께 혈액으로 흡수되고 마지막으로 신장으로 운반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이 필요하다. 만약 열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장기나 조직, 세포가 차갑게 식어서 혈액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며 남은 수분은 세포 사이에 부종을 일으킨다. 이처럼 수분 조절, 즉 몸속의 물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 불필요한 부위에서 수분이 증가하여 중요한 세포가 심각한 수분 부족 상태를 겪어야 한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이다.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느긋하게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땀을 흘릴 때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는데도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다. 푸석푸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사라지고 탄력이 생기며 턱선도 날렵해진다.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담당하는 신장도 따뜻해진다. 이로 인해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게다가 몸이 따뜻해지면 피부 세포의 대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기가 부족해 마르고 생기가 없던 피부 세포가 신선한 수분을 흡수하여 촉촉함을 되찾는다.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이 천연 보습 요소로 작용하여 피부 표면을 촉촉하고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피부는 스스로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피부 본연의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땀을 흘리는 것 외에도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수분을 흡수하여 촉촉해진 세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즉 수분 보습력을 높이는 일이다. 굴, 해삼, 가자미 조림 등과 같은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 건조 증상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다. 인삼 같은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매우 쇠약한 신체의 회복을 돕거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음식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특히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북쪽 지방에서 생산되며 색상도 붉어서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있다. 그러나 당근과 사과의 소금을 함께 섭취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세포의 수분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이 풍부하며 사과도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게다가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의 특유의 향이 약해져서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진다. 당근 주스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마시고 나서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면 세포가 건조해질수록 이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무릉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첨가하여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작용을 한다. 생강의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다. 몸을 덮어서 땀을 발산하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수분을 잘 배출하여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제거한다. 기운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한다. 생강은 혈소판의 응집력을 낮추어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일상적으로 생강을 자주 섭취하면 신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진다. 이러한 효능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강 홍차가 만들어졌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 그리고 흑설탕 또는 꿀로 만들어진다.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한다.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식물은 자라는 곳의 기후에 맞는 성질을 갖는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은 따뜻한 성질을 갖는다. 성질이 차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 잘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쪽 지방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남쪽 지방에서 생산된 것은 몸을 차게 한다.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덮이는 음식만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서 잘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차게 하는 음식만 먹으면 추위를 견뎌낼 수 없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여름에는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이 나온다. 이를 통해 어떤 사람이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채소 중에서는 당근, 연근, 우엉, 마늘의 뿌리 채소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다. 포도, 건자두, 사과와 같은 북쪽 지방에서 생산된 과일, 연어, 메밀도 몸을 따뜻하게 한다. 반대로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수박, 망고, 카레, 레몬, 귤, 오이, 커피와 같은 음식은 몸을 차게 한다. 카레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카레나 커피가 배와 몸을 차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양성식품도 따뜻하게 데워서 섭취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차게 먹는 것보다는 낫지만 남쪽 지방에서 생산된 것은 대체로 몸을 식히는 작용이 사라지지 않는다. 몸이 건조한 사람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있으므로 그런 상태에서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세포 건조와 노화가 더욱 심해진다. 이럴 때는 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북쪽 지방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도록 한다. 물은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일수록 몸을 차게 하는 작용이 강하다. 기름도 마찬가지다. 튀김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수박을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다. 성질이 찬 음식을 함께 먹으면 냉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분이나 기름이 많은 부드러운 음식 대신 마르고 딱딱한 식품을 먹으면 신장의 기능을 높여서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더해서 끈적거리는 식품을 먹어서 몸속에서 보습을 해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남쪽 지방이 원산지인 과일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냉증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과일을 선호할 경우 이미 건조한 세포가 더욱 건조해질 수 있다. 몸이 찬 사람은 말린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현재는 건자두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말린 과일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말린 과일은 간식으로도 적합하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에서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책에서 말한 대로 세포 보습에 좋은 식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식품도 좋았지만 유독 이 식품을 먹으니 피부가 촉촉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진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먹었던 피부 보습에 좋은 식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포 건조를 재촉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 4가지. 1.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독을 일으킨다. 2.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3. 다이어트. 덜 먹는 것보다 배출에 신경 써라. 4. 피부 보습제는 세포 건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노화는 겉모습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내장이나 뼈,
혈관이 건조하면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세포나 췌장의 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이 건조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생리와 관련된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겪게 된다.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알려진 치매 역시 뇌세포가 심하게 건조해져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몸의 노화 현상들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20살이어도 세포가 건조하면 위의 증상들을 겪게 되고, 나이 50이 넘어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노화 현상은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는 어떤 원리로 건조해지는 것일까? 첫 번째, 식생활에서 건조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과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야기하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고치고 몸의 건조를 방지하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진다.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나이가 들면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의 물기도 말라간다. 또한 음식을 삼키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이런 현상은 몸의 세포가 건조해진 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화와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게 된다. 이는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지나친 냉난방으로 인해 우리 몸은 계속해서 건조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특히 가습기 없이는 겨울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느긋하게 몸을 당기는 대신에 후다닥 샤워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하고 냉증이 쉽게 생기는 것이다.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와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로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장애도 뇌세포가 건조해서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에 이르는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한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우리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난다. 갈증은 세포가 건조하다는 신호인 것이다. 온몸에 세포가 바짝 말라 있으면 노화가 심해진다. 평소에 자주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사람은 건조와 노화의 악순환에 빨리 벗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더욱이 몸이 비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몸을 더 차게 만든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난다.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이 생길 때 욕조에 들어가 충분히 몸을 덮이면 통증이 덜해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특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우울했던 기분까지 밝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비만이 되었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수독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목욕이나 운동으로 몸을 차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더라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수독도 세포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다. 여기서 수독이란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여서 정작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비 오는 날의 몸 상태로도 내 몸이 얼마나 노화됐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든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뇌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뇌의 건조, 즉 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요즘은 소리내서 글을 읽거나 간단한 계산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유행이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뇌의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뇌가 건조해서 위축된 상태에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뇌가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뇌세포의 건조를 막는 운동이 효과적이므로 습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워킹이나 스쿼트 등으로 근육을 움직이면 뇌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근육 운동은 뇌에서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의 혈류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와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수분은 양날의 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입으로 들어온 수분은 위나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흡수된다. 수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을 차게 하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면 몸이 젖거나 목욕 후에 몸에 묻은 물기를 잘 닦지 않으면 금세 몸이 차가워진다. 물은 이러한 성질 때문에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진다. 그로 인해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위에 그대로 고이게 된다. 조금만 움직여도 위 주변에서 출렁거리는 물소리가 나는 것이 그 증거다. 우리 몸속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은 수분과 체액을 원동력으로 하여 기능한다. 따라서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 조직, 장기의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섭취한 수분이 위장으로 순조롭게 들어가서 혈액과 함께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세포 사이에 고여서 부종을 일으킨다. 촉촉한 피부와 젊고 싱싱한 근육, 뼈, 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분은 세포 속의 수분이다.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체온을 유지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다.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력을 강화하거나 몸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체온의 40% 이상이 근육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걷기나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체온이 오르고 그로 인해 세포의 수분 흡수가 원활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근육 운동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게다가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면 근육 속의 혈관도 수축 확장되므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평소에 자주 웃는 사람이 생기가 있고 젊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웃으면 얼굴의 표정근이 활발하게 움직여 얼굴 전체의 근육과 피부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로 인해 얼굴의 온도도 높아진다.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또 있다. 혈관 속 수분을 세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몸과 세포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몸과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우리 몸의 신장에 있다. 신장은 수분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장의 기능을 촉진하면 결국 세포 속으로 신선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염분은 항상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예를 들어 설사나 구토를 하면 많은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럴 때 탈수를 막으려고 맹물을 마시면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난다. 설사나 구토로 잃은 수분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염분을 함유한 체액이기 때문이다. 이미 염분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맹물을 마시면 몸속의 염분 농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이를 막으려는 생리적인 반응으로 인해 우리 몸은 수분의 흡수를 거부한다. 그래서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자발적인 탈수라고 한다.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항상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포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의 물은 받아들이지만 염분이 부족한 물은 거부한다. 염분이 없는 맹물만 계속해서 마시면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세포가 젊으면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마시는 물이라면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 젊음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염분과 수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특히 염분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면 매실, 다시마 차와 같은 식품으로는 항노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몸에서 정상적인 수분 조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혈관 속의 수분은 온몸을 이루는 60조의 세포로 운반된다. 세포로 운반된 수분은 세포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들며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필수 물질로 기능한다. 세포 속의 수분은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과 함께 혈액으로 흡수되고 마지막으로 신장으로 운반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이 필요하다. 만약 열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장기나 조직, 세포가 차갑게 식어서 혈액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며 남은 수분은 세포 사이에 부종을 일으킨다. 이처럼 수분 조절, 즉 몸속의 물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 불필요한 부위에서 수분이 증가하여 중요한 세포가 심각한 수분 부족 상태를 겪어야 한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이다.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느긋하게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땀을 흘릴 때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는데도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다. 푸석푸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사라지고 탄력이 생기며 턱선도 날렵해진다.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담당하는 신장도 따뜻해진다. 이로 인해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게다가 몸이 따뜻해지면 피부 세포의 대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기가 부족해 마르고 생기가 없던 피부 세포가 신선한 수분을 흡수하여 촉촉함을 되찾는다.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이 천연 보습 요소로 작용하여 피부 표면을 촉촉하고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피부는 스스로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피부 본연의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땀을 흘리는 것 외에도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수분을 흡수하여 촉촉해진 세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즉 수분 보습력을 높이는 일이다. 굴, 해삼, 가자미 조림 등과 같은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 건조 증상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다. 인삼 같은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매우 쇠약한 신체의 회복을 돕거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음식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특히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북쪽 지방에서 생산되며 색상도 붉어서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있다. 그러나 당근과 사과의 소금을 함께 섭취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세포의 수분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이 풍부하며 사과도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게다가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의 특유의 향이 약해져서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진다. 당근 주스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마시고 나서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면 세포가 건조해질수록 이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무릉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첨가하여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작용을 한다. 생강의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다. 몸을 덮어서 땀을 발산하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수분을 잘 배출하여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제거한다. 기운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한다. 생강은 혈소판의 응집력을 낮추어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일상적으로 생강을 자주 섭취하면 신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진다. 이러한 효능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강 홍차가 만들어졌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 그리고 흑설탕 또는 꿀로 만들어진다.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한다.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식물은 자라는 곳의 기후에 맞는 성질을 갖는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은 따뜻한 성질을 갖는다.
성질이 차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 잘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쪽 지방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남쪽 지방에서 생산된 것은 몸을 차게 한다.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덮이는 음식만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서 잘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차게 하는 음식만 먹으면 추위를 견뎌낼 수 없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여름에는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이 나온다. 이를 통해 어떤 사람이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채소 중에서는 당근, 연근, 우엉, 마늘의 뿌리채소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다. 포도, 건자두, 사과와 같은 북쪽 지방에서 생산된 과일, 연어, 메밀도 몸을 따뜻하게 한다. 반대로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수박, 망고, 카레, 레몬, 귤, 오이, 커피와 같은 음식은 몸을 차게 한다. 카레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카레나 커피가 배와 몸을 차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양성식품도 따뜻하게 데워서 섭취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차게 먹는 것보다는 낫지만 남쪽 지방에서 생산된 것은 대체로 몸을 식히는 작용이 사라지지 않는다. 몸이 건조한 사람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있으므로 그런 상태에서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세포 건조와 노화가 더욱 심해진다. 이럴 때는 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북쪽 지방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도록 한다. 물은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일수록 몸을 차게 하는 작용이 강하다. 기름도 마찬가지다. 튀김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수박을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다. 성질이 찬 음식을 함께 먹으면 냉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분이나 기름이 많은 부드러운 음식 대신 마르고 딱딱한 식품을 먹으면 신장의 기능을 높여서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더해서 끈적거리는 식품을 먹어서 몸속에서 보습을 해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남쪽 지방이 원산지인 과일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냉증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과일을 선호할 경우 이미 건조한 세포가 더욱 건조해질 수 있다. 몸이 찬 사람은 말린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현재는 건자두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말린 과일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말린 과일은 간식으로도 적합하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에서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책에서 말한 대로 세포 보습에 좋은 식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식품도 좋았지만 유독 이 식품을 먹으니 피부가 촉촉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진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먹었던 피부 보습에 좋은 식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